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종목 채택되신 분들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주 방송 출연이시기도 하시고 예. 저하고 처음 뵙는데 예, 맞습니다.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해는 이제 토끼띠라고 하죠. 뭐 그동안에 뭐 날도 춥고 또 작년에 안 좋았던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토끼띠들이 이제 펄쩍펄쩍 뛰고 또 귀가 쫑긋하게 또 올라와가지고 주의 네.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토끼처럼 좀 시원하게 달려갈 수 있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의 덕담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주식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모처럼 시장이 껑충 뛰어졌는데요. 개묘년 2023년 토끼처럼 껑충 뛸 증시 핵심 키워드는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지난 북한 무인기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드론 킬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드론과 무인기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나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 봅니다. 네, 그런 첫 번째 썰전 주제, 과연 껑충 뛸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신년이다 보니까 네. 지금 금년에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우리가 체크할 부분을 이제 핵심 키워드로 좀 뽑아봤는데 네. 뭐 할 얘기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네. 워낙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쵸. 있었고 우리가 왜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게 예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원인들이 해결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2023년도 증시의 핵심 키워드 두 개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이죠. 사실 뭐 금리 인상이 처음 진행된 건 아니었고요. 2014년도부터 한 3년간 계속 진행해 오다가 2020년도 이제 팬데믹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진행을 했고 경기 부양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전개가 된 건데 과거의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이 금리 인상도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사실 금리 인상 올렸던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키고 그동안 많이 풀었던 돈들을 다시 회수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동안 이제 증시가 좀 안 좋았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쪽에 대출금리 거의 뭐 시중금리가 한 7, 8% 이상 뭐 급등을 하면서 시중에 이제 자금들이 안 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돈들이 안 들고 이 자금 소위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빌린
늘린 이자 비용들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이 자금들이나 전체적인 시장 수급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 체크를 해보면 뭐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언제쯤 될 거냐, 이 자료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뭐 2022년 5월부터 꾸준히 올랐던 게 과연 이번에 이제 5월 달, 2월 달에도 한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5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2023년도에도 FOMC 회의가 대략 한 6번에서 7번 정도 있을 겁니다. 1월 달에 있고, 3월 달에 있고, 5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있는데, 이 상반기 동안에 어디까지 인상을 시키고 마무리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글로벌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되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 저점 가능성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 2일이나 3일 정도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증시라는 거는 예정된 것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그럼 결국은 1분기냐 2분기냐, 물론 정확한 월별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장의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러면 4, 5월 달까지는 이제 좀 오르락내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뭐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좀 통해서 사실 이제 경기 순환 주기로서의 우리가 어떤 국면이냐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금방 이해를 되실 겁니다. 이 경기가 순환 사이클 되는데 보통 짧으면 2, 3년, 길면 3, 4년 걸리는데, 뭐 2020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한 2년 동안 진행을 해왔다는 측면을 본다면, 얼추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금년 상반기에 시장의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디플레이션, 이제 기준기가 동결이 되는 그 시점에 슬슬 경기가 바닥을 주고 시장도 반등을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도표적인 측면,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축 국면이라 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어려운 그 변동성이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몇 번 나올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먼 미스키 곡선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금융 시장을 분석한 이제 경제 이론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복잡한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 과거에 이제 하이먼 미스키 곡선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당히 예측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유명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자료를 보면요. 자, 이 자매기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시기.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고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 장세 때 올라갔었는데, 뭐 돈이 많이 풀려서 시장이 올라가면 뭐 조정을 한번 줘야겠죠. 지금은 아마 이 정상화되는 과정쯤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이 청산기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요 과정만 지나고 나면 시장이 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과정.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제 이론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요즘 부동산이나 소위 말하는 코인 시장도 많이 급락을 많이 했죠. 이런 과정들을 거의 같이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구간에 분명히 들어섰지만 저점 다지는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를 잘 우리가 인내를 하고 이 고통을 참아내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하반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중요한 그 연초 1분기 장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입니다. 아까 중국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의 인플레이션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은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르는 어떤 원자재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불러왔던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요즘
이슈들 말들이 되게 많죠.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지만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 짧게는 뭐 한두 달, 길게는 2, 3개월 정도 그 유행기가 거치고 나서 좀 줄어드는 이런 과정들을 보치는데, 자, 이게 만약에 보통 한 3월 달, 4월 달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여준다면 중국이 다시 또 5, 6%대 이상의 성장 회복세가 보여질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지금 경기 둔환이 침체이 어렵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좀 회복되는 시점이 된다면은 국내 경기도 조금씩 바닥을 다시고 회복될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하반기에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 실물 경기보다 짧게는 4, 5개월, 길게는 9개월에서 10개월 앞서간다는 그런 측면. 요거를 본다면은 얼추 상반기에 우리가 상당히 좋은 기회들을 오지 않을까.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1분기, 2분기에 어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추이, 잠정치입니다. 네, 삼성증권의 자료인데 가장 핵심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1분기 때는 좀 안 좋겠지만 2분기 때 6% 정도의 성장 모습만 보여준다라면은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상당히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 시장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 뭐 최근에 그 여행객들이 다시 뭐 증가가 됐다가 지금 코로나 PCR 검사제 검사를 한 사람만 입국을 한다는 조치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은데,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이런 그 과도기에서 나오는 과정이지 않을까. 따라서 뭐 중국 춘절도 있겠지만은 중국 소비 시장이 살아난다면 원자재 가격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이 될 거고, 중국의 어떤 생산 거점에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 뭐 이게 된다면은 당연히 국내 경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1분기의 실적들을 발표되는 시기가 한 4, 5월 달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들은 이제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고, 그게 이제 한 4월 달 발표, 12월 달 4분기 실적이 한 3월 달에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3년 개면연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이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시점이 아마 5월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반기 4, 5월 달에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이게 또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요즘 뭐 언론을 통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개미 투자가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좀 어려웠죠.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계속 하락만 하다 보니까 이 재미를 못 보고 물리기만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버티고 이제 떠나간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은 아쉽게도 뭐 모든 투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겠죠. 결국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2, 3개월 과정만 잘 견디고 인내를 하신 분들은 아마 하반기 때 좋은 결과들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지금 바닥권인데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심지어 뭐 60, 70%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팔 시기엔 좀 지났죠. 오늘 뭐 모처럼 만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IT, 디스플레이 쪽, 뭐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낙폭 과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뭐 세액공제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반등을 준 거 있지만, 반대로 놓고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나 국내를 대표하는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비록 반도체 업황은 안 좋지만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가치라고 하죠. PBR 지금 1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나올 수는 있어도 길게 보자면 지금 얼추 올 만큼 왔다. 다만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닥과 꼭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수급이라는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가격보다 더 빠지기도 하고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론상으로는 지금 올 때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누가 얼마큼 현명하게 버틸 수 있느냐.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어쩌면 1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버티기 힘들고 좀 투자 금액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1분기 때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과정들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뭐 여기서 지금 바로 V자형 반등이 나오진 않겠죠. 올라가면 이제 고점에 많이 물린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선적성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 시간을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좀 짧은 구간 치고 빠지기 혹은 수익 매매로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하반기 특히 이제 9, 10월 달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2023년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의 최종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시장이 반등할 구간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또 중국 경기 회복을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시장의 분석 이론 중 하나인 하이먼 민스키 곡선까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와 함께 대응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과 무인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요즘 뭐 최근 정치적으로도 네. 군사적으로도 이슈가 많았죠. 이 한강 파주 쪽에서 북한 무인기가 네. 넘어오면서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어수선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드론과 관련된 연합부대 창설 그리고 이제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을 진행하겠다라는 걸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드론 관련된 이슈는 이제 군사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제 상업용, 민수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세스 2023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 로봇이나 뭐 드론, 자율주행, 뭐 5G 넘어서 이제 6G까지 넘어가는 이제 기술,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드론 관련된 얘기가 좀 한참 나올 겁니다. 사실 이제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고 그걸 보는 이제 군사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란제 드론으로 상당히 그 자폭용 드론도 사용들 하고 이런 이제 검증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군사용 물론 민수용 시장도 있지만 먼저 기술이 앞선 건 항상 군사용 기술들이 앞서고 나서 이제 민수용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국내에서도 지금 사실 후발주자입니다. 드론 시장은. 하지만 이제 군사용이 먼저 지금 조급히 개발이 되면서 이게 이제 민수용으로 확대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북한의 이제 드론과 관련된 이슈들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보면 먼저 드론을 잡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 이제 격추를 시킬 수 있지만 2m 미만의 소형 드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군집 드론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드론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또 기술과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드론이 넘어오게 되면 이걸 탐지를 해야겠죠. 말 그대로 소형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 탐지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소위 말해서 횟대나 작은 피탄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거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드론을 잡기 위해서는 하드킬과 소프트킬이 있습니다. 하드킬은 말 그대로 뭐 대공포나 이런 걸 써서 잡는 이제 그런 방법들, 혹은 드론으로서 격추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게 이제 하드킬인데 이제 소프트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드론이라는 건 어디선가 이 무선으로 이제 조종을 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재민 전파를 발사를 함으로써 이런 컨트롤을 무력화시키고 드론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킬 관련된 기술들은 상당히 지금 축적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하드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강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격추하는 건데
이런 이제 드론과 군수용 드론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민수용 쪽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글로벌 워크라고 고고도의 미국산 이제 그 드론을 그 도입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 중고도 드론의 송골매라는 거를 이제 제작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송골매에 적용된 기술들이 요즘 이제 아마존에서 일부 그 무인 택배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이 드론과 관련된 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이 송골매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길이가 대략 한 4m 가량, 예, 거의 반경이 500km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게 이제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고고도, 중고도 드론들이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무인 비행 택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일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형 택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 이게 이제 민수용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요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군사용 드론, 무인기에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여기서만 보지 말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도 민수용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장들이 있다는 부분,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일단 먼저 그 군사용 그 드론 관련된 이슈 종목들이 지금 뭐가 있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산 쪽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하죠. 요즘 뭐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이 폴란드나 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항공기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FA50 등 이제 그 우리나라 경공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이제 달 그 착륙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발사 추진체 이런 엔진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램플로펌의 엔드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도 이미 연말쯤에 한번 이 드론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한번 불끈했다가 지금 며칠 좀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부각이 됐었는데, 뭐 베셀 같은 경우에는 도시 모빌리티 항공 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한국 항공우주의 FA50에 개발에도 참여도 했었고, 또 무인 항공기, 또 유도 지상 무기들도 참여를 했던 그런 회사들. 이제 코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킬 쪽이죠. 이 제맹 그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드론 탐지와 무력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개발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국내 드론 군사용 드론 시장도 있지만 이게 민수용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확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단순하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듯이 북한의 드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만드는 부분뿐만 아니고 이게 기업들의 실적들이 얼마큼 연결이 되고 이 시장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단순하게 단발성 이슈로 끝나느냐 아니면 좀 더 중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오늘 발표 내용대로 뭐 군사용 드론 이슈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큰 시장으로 좀 한번 보자. 근데 드론 시장이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율주행 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상에서 운전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차하고 연결되겠지만 공중에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수용 시장으로 파급되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레이저나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이 됐다가 민수용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고요. 또 제품이나 기술들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 쪽에 좀 많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기술들 많이 개발을 시키고 시장을 확대시켜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드론 관련된 어떤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이제 요즘 방산 기업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
또 드론 관련된 제품들이 또 수출되는 이런 곳까지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좀 저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길게 한번 이거를 시장 성장성과 함께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대두되고 있는 드론 관련해서 드론 부대 연내 창설 계획과 함께 무인기 생산 이슈 그리고 방산 수주 물량까지 확대되는 만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종목으로도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다양한 자료 설명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썰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9시부터 우리 한결선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진행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앞서서 우리 이주연 그 전문가도 얘기를 했겠지만 그쵸.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가 네. 굉장히 많이 그쵸, 크게 급등을 올랐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네. 단순하게 우리가 주가가 왜 올랐냐는 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반도체 공정별로 중요한 핵심 소재,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와 부품과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부장 관련된 단계, 반도체 공정별로 이런 소부장 관련된 회사와 그 중요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세액공제 때문에 움직였지만은 최근 주가들이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낙폭 과대,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소재 부분별, 그리고 만약에 이번 세액공제 혜택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떤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방송을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좀 밤 늦은 시간이지만은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같이 공부하시고 이런 종목도 분석해서 또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소스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뜨겁게 각광받았던 반도체 관련주에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까지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저희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9시부터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어서 전문가님이 전략주 제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엘컴텍입니다. 매수가 1,500원에 비중 15%인데요. 오늘 좀 급등했지만 1,26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그래도 아직 수익권이 아닙니다. 엘컴텍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시청자분이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요. 네. 원래 이제 엘컴텍이라는 회사 자체의 어떤 내용보다는 금강 개발 쪽 이슈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요즘 경기가 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금값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쵸. 금 관련된 이슈로 좀 움직인 종목인데 이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하락돼 있는. 그래서 지금 뭐 1,500원부터 지금 거의 한 6, 7개월 동안 하락하면서 좀 900원까지 빠졌던 이제 그런 흐름들. 최근에 이제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엘컴도 또 이슈가 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에도 불끈을 좀 한 그런 흐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그 매수가가 지금 1,500원. 아마도
작년 연초 이때 횡보했을 때 매수를 좀 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고 정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비중이 네. 15%고요. 금값이 아직 뭐 계속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매수가 올라오면 일단 정리 혹은 이제 다른 종목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값 상승 추세로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 좀 들고 가서 정리해보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봐야겠죠. 네, 한컴 위드입니다. 매수가 6,000원이고요. 비중 15%인데 역시나 한컴 위드도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4,140원으로 역시나 손실 구간에 있네요. 한컴 위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한컴미드도 오늘 네.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들어오는 관련된 이슈로 예. 움직인 종목인데 네. 뭐 지금 아까도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이나 중소형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종목들 거의 뭐 50% 혹은 1년 동안 7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악재들 있고 말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2020년 연초에 7,000원, 8,000원 주가가 거의 뭐 3,000원까지 거의 주가가 아까 70%, 80% 하락한 그런 흐름들. 근데 이제 본연의 어떤 실적적인 보다는 이제 자회사를 통한 이제 들어온 개발 소식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급등 상한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6,000원 비중이 한 15% 정도인데 네. 6,000원이면 아직도 좀 꽤 좀 올라와야 되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렇다고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팔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는 보되 상한가 났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자. 대신 이제 이게 과연 이제 6,000원, 7,000원까지 올라올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드론 관련된 이슈가 단순하게 단발성 끝난다면은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한 5,000원 초중반대 올라왔다가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5,000원대 올라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시고 일단 이번에 올라올 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 한컴 위드에 대해서는 오늘 상승 추세로 거래량 터진 만큼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5,000원대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AS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12월 19일에 매수 들어간 보로노이입니다. 매수가 32,250원이고요.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34,500원으로 수익 구간입니다. 27일 이후로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크게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그 바이오 섹터 같은 거, 특히 이제 신약 개발 중에서 어떤 기술 이전 네. 매출 실적들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운 네. 과정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 방어조 성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보였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수가 하락해도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3만 원대 연말에 3만 2천 원대 올랐으면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죠. 요즘 뭐 시장이 이제 돌고 돈다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된 상황에서 바이오주들이 좀 옥설가리기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시장도 어떤
수급이 좀 순환매도는 쉽게 말하면 한 업종 종목들이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쪽에서 좀 움직이고 내일은 또 이쪽에서 좀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바이오주들도 좀 계속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2월 중순경에 한번 지금 35,000원까지 찍고 나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주춤을 좀 걸었었죠. 이게 이제 그 1월 달에 그 JP 모건 컨퍼런스 뭐 그런 이슈도 있고요. 또 3월 달에 이제 항암화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종목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드렸지만 아마 상반기 내에 그 기술 이전 대금들이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순하게 기술 개발 바이오주들이 실적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시장 주도주로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흐름을 본다라면은 4만 원까지는 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강한 종목이 있다라면은 뭐 충분히 한 10에서 한 15% 수익이라면 좀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지만 좀 더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좀 더 보유를 하면서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제약 관련주 보로노에 대해서 좀 4만 원 선까지 기대해볼 만하다 보유 의견을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A스토리네요. 19일에 매수했고요. 매수가는 26,500원입니다. 오늘 22일부터 좀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24,40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A스토리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컨텐츠 관련된 우리 뭐 요즘 드라마 재벌집 막내로부터 네.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네. 특히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많이 네. 히트를 쳤던 이제 그런 제작사인데 사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그 OTT나 글로벌 그 OTT를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 좀 주가가 움직였는데 요즘 중국 쪽 관련된 이슈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다시금 이쪽에 좀 악재 아닌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고 지난 그 12월 중순경에 28,000원까지 올랐다가 좀 주춤거리면서 좀 밀렸어요. 하지만 뭐 이 정도 밀린다고 해서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좀 그 IT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썩히 기분이 내키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이 여기서 그냥 꼬꾸라질 종목은 아니라고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시리즈물들이 이제 상반기 때도 다시 이제 런칭 나올 텐데 이런 드라마들의 이슈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뭐 잠깐 지금 쉬어가는 과정 또 A3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더라도 주봉상에 놓고 보더라도 과거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도 빠지지 않은 이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은 뭐 일부분 이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팔기보다는 오히려 23,000~24,000원대는 또 슬슬 분할로 매수를 해서 1월 중순 말 정도 생각을 하고 또 반등을 생각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팔기보다는 좀 지켜봤으면 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IT와 반도체 반등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의견 주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장기적으로 23,000원, 4,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역시 가능한 만큼 1월 말에 반등 구간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에 매수 들어간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25,000원이고요. 좀 매수하시고부터 잘 오르다가 2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뭐 이 종목이 잘 가다가 네. 그 국내 증시 개장 첫날 네.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면서 네. 이 애플이나 이 네. 그 스마트 기기들이 생산량이 감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 우려가 아닌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당일날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GPT 3.5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자체가 이 소위 얘기해서 관련된 기술이나 항공우주의 어떤 항공 통제 관련된 이런 가상현실 관련된 통제 시스템들을 공급하고 있는 큰 측면이라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적정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개된 그 톡방에서는 한번 이익을 챙기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1월 2일 날 장대 음봉을 주면서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지금 그 일부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출렁을 했다고 하지만은 뭐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인 추가적인 흐름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작년 그 7월 달 상장한 이후에 1월 달 큰 움직임이 없었고 소위 해서 오버행이라고 하죠. 이 기관들의 보호에서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됐던 그런 측면들. 기술적으로는 2만 원부터 지금 2만 7천 원 올라오고 조정을 주지만 다시금 3만 원대 흐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이제 톡방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팔기는 좀 아까운 그런 국면. 대신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은 조금 미진할 겁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제 요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 괜찮겠지만 없다라면 요것도 다시금 정고점 요 28,000원대를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부분 염두해 두시고 대응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좀 중국발 이슈로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었지만 가상현실 관련된 산업 측면이 견조하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적 측면 무너지지 않았다 의견 주셨고요. 전고점 28,000원도 올라설 것으로 의견 주시면서 좀 길게 여유 있다면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주항공 리오프닝 관련주이죠. 오늘 좀 전반 약세를 보였는데 14,30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행항공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이슈가 네. 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상승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될 그런 흐름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큼 안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는 입장이라면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부분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제주항공까지 들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AS 진행해주신 한결선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과 종목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 전략주 제시 힌트도 제공됩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9시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순서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따끈따끈한 새로운 전략주 제시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전략주 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아까도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드론 무인기가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요 관련된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쪽이 그 약간 이슈를 타고 테마성으로 단기간 급등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크게 부각받지는 않았지만은 이쪽 관련된 이슈를 상당히 많이 내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그 K방산이라고 하죠. K방산 관련된 이슈들이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참여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중고도 무인기 송골매에도 이제 개발을 참여했던 그런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뭐
다른 여러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방산 관련된 사업 부분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성을 좀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후성그룹의 계열사인데, 원래 후성그룹 자체가, 후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무래도 방산용, 특히 이제 K9 자주포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열사를 이쪽에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자, 아무래도 이제 군수용 관련된, 뭐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단순히 드론 쪽만 보지는 않고요. 이 방산 업체로서의 어떤 이슈도 같이 좀 보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와봤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 크게 뭐 별다른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이후에 주가가 뭐 2,500원에서 5,000원까지 한 거의 100% 상승한 이후에 이렇다 할 흐름 없이 뭐 시장 약세 흐름과 함께 계속 하락하면서 최근에 뭐 3,000원, 3,200원대를 머물러 있는 흐름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아까 드론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 단순하게 뭐 관련성이 있다 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이런 리스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썩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은 썩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방산 업체들이 이제 수주 산업이죠. 말 그대로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수주가 발주가 되면 그거에 납품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괜찮았지만은 2022년도 4분기 실적들은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지금 수주 물량은 꽤 쌓여 있죠. 뭐 요즘 이제 K9 자주포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또 드론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금년도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면은 하반기 때도 좀 실적이 어떤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 이것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인 차트를 보면은 뭐 일봉 차트도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고요. 2,800원에서 3,800원대로 중간에 이제 잠깐 이슈가 될 때마다 좀 중간에 이렇게 올라섰던 이런 흐름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지루하지는 않을 종목, 대신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단순 테마성 종목으로 또 올랐다 급락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1월 달에 한번 작년 12월 초에 3,800원까지 불끈했다가 다시 조정을 줬다는 점. 따라서 이번에 지금 뭐 3,000원, 3,200원대라면은 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뭐 물려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도 잠깐 이슈가 됐듯이 방산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또 낙폭까지로서 의미가 본다라면은 요 동 종목도 충분히 요 고점, 지난 12월 초에 올랐던 요 고점대를 한번 터치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종목으로서 요 종목을 제가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드론과 방산 함께 관련된 종목이고요. 후성그룹 계열사이고 전통 방산 기업입니다. 세 글자 종목이니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잠시 후 진행되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힌트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일 시장 전망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올랐는데 또 내일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은 IT 업종이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국내 증시가 어떤 수급도 좋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악재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직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V장으로 반등하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내 어떤 세제 공제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 요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 흐름이 내일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흐름이 좀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산적해 있는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위에서 많이 물려있던 물량들이 있어서 요거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일까지도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면 이제는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다시금 눌림을 좀 줄 때까지 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그런 시장 대응 전략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좀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또 제한적이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추격 매수는 좀 주의하고 눌림목 타임을 노려봐서 매수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9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또 방송해 주시나요? 예, 오늘 뭐 이슈가 됐던 네. 이 반도체 쪽 네. 어떤 그 공정별로 이 소부장 관련된 주라고 하죠. 소재와 부품과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이슈들 그리고 핵심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단순하게 주가가 뭐 내일 일주일 안에 가냐 못 가냐를 떠나가지고요. 나중에 이 종목들을 공부해두면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매년 1, 2년 동안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 리스트 또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이슈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는 사진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적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